정조와 약가, 현진건. 채주부는 조그마한 뒤천이 모시고 있기에도 오감할 만큼 유명한 의원이다. 읍내 김찬판댁 손부가 산후증으로 가슴이 치밀어서 금일금일 운명할 것을 단 약 3첩에 돌린 것도 신통한 일이오니와 더구나 조복댁 젊은 영감님이 속병으로 해포를 고생하여 경양의 명의는 다 불러보았으되 그래도 효험이 안 나니까 그 숱한 돈을 들여가며 서울에 올라가 병원인가 한 데에서 여러 달포를 몸져 누워 치료를 받았으되 필경에는 앙상하게 뼈만 남아 돌아오게 된 것을 이 체주부에 약 2제 먹고 근치가 된 것도 신기한 이야기거리다. 이촌에서 저촌으로 그야말로 궁둥이 붙일 겨를도 없이 불려다니고 심지어 서울 출입까지 항다반 있었다. 애병, 얼음병, 속병, 헐미할 것 없이 그의 손이 닿는 데는 마치 귀신이 붙어다니는 것처럼 신통한 효력을 내었다. 맥도 잘 짚고 침도 잘 놓고 헐미도 잘 째고 백발백중하는 그 탕약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무슨 약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의 고약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명약이었다. 나무하다가 낫에 베인 손가락, 모숨기 하다가 거머리한테 물리고 그대로 발이 짓물러서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의 고약 한 장이면 찢은 듯이 나왔다. 광란을 만나 금방 수적이 차고 맥이 얼어붙는 것도 그의 침 한 대면은 당장에 돌린다. 그 중에도 안악내 사이에 더더욱 평판이 좋았다. 그의 빼어난 재조는 부인병, 더욱이 젊은 부인병에 더욱 빛났다. 김찬판댁 손부에게 발해한 것과 같이 산후증에 더욱 묘를 얻었지만 대하증 오줌소 때도 영락없이 곤쳐주고 더욱 놀란 것은 애를 뱉지도 못하는 여자라도 그의 약을 한두 제만 먹으면 흔히 옥동 같은 아들을 쑥쑥 낳아 내뜨리는 일이다. 그는 금년에 간당 50살이다. 50살이면 우연만한 늙은이라 하겠으되 머리에 흰털 하나 없이 검은 윤이 지르르 흐르는 듯하다. 삶아놓은 게딱지 같은 시뻘건 얼굴빛과 방울빛과 같이 둥글고 큼직한 코는 언제든지 기운 좋고 혈은 좋아 보이었다. 수십 년을 두고 많은 인명을 살려낸 공덕인지 본래 먹을 것 없던 그가 인제 와서는 볕섬이나 추수도 받게 되어 허리띠가 너누룩해져서 여간 환자는 잘 보지도 않는다. 교군을 들이대든지 읍내 인력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는 좀처럼 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젊고 반죽을해한 여자 환자에게만 옛날 친절이 아직도 쇠하지 않았을 뿐이다. 망할 자식, 병을 안 보려거든 약국을 집어치우지 하고 그에게 거절을 당한 환자가 덜어는 붕괴하였다. 약국을 집어치우면 계집은 뭘로 허리누? 이렇게 빈정대는 사내도 하나씩 둘씩 늘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는 이 괭이 상판만한 뒤천에 있어서는 그는 비단 명의일뿐만 아니라 어엿한 지주님이요 부자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를 이러니 저러니 시비하는 사람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 여름 새벽 부지런한 그는 일찌감치 농고에 물이나 마르지 않았나 하고 머슴들을 데리고 휘 한 바퀴 돌아오니까 마당 가운데 개처럼 쭈그리고 앉은 여자의 모양을 발견하였다. 누구야? 그는 무망 중에 부르짖었다. 쭈그리고 앉았던 그 그림자는 깜짝 놀란 듯이 몸을 일으키어 저 새님, 좀 모시러 왔어요. 매기모이 짜내는 듯이 대답하였다. 또 왔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하고 불쾌한 듯이 성큼성큼 걸어 사랑 겸 약방으로 쓰는 뜰 아랫방으로 들어가며 요새 모숨기에 바빠서 못 가겠는걸? 배앗는 듯이 한마디 던졌다. 그는 이런 청작꾼의 진절머리가 났다. 명의를 청하러 오면서
탈 것도 안 가지고 타박타박 걸어가자는 이따위 예절 모르는 축들과는 정말 말하기도 싫었다. 졸리다가 못해 가서 볼라치면 오막살이 단간방에 병자인지 뭐인지 귀신 다 된 것이 끙끙 앓는 소리나 지르고 돼지 새끼처럼 발가송이 애들이 쉬파리떼 모양으로 엉덩글하고 좋은 약을 써서 곤쳐주어도 약값은 을에 떼어먹는 법이다. 쭉 해야 닭말이 계란 꾸러미나 또는 담뱃줄이나 가져올 뿐이다. 이것은 그래도 염치 있는 패지만은 어떤 작자는 시베리씩 끌고 가서 밥 한 술 대접하는 법 없이 철철 굶겨 보내기가 일수다. 한껏 대접이라야 땅이 꺼지는 한숨과 새오줌같이 질금거리는 눈물과 귀가 아픈 치사 인사다. 그것들은 사람에겐 한숨과 눈물이 진수성찬인 줄 아는 모양이다. 더구나 오늘날은 나도 당당한 지주님이 아니냐. 쟤까지 자긴 따위가 이리 오너라 가거라 건방지게도 분수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주제에 약이 다 뭐냐. 개발의 다가리지. 그는 이런 청작꾼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재물에 욕지기가 났다. 오늘 식전 꼭두에 들어닥친 이 여자도 그런 따위 한잣집 사람인 것은 얼른 보고도 깨달을 수 있었다. 제 방에 들어온 뒤에도 그는 불쾌한 감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하거든 냉큼 돌아나가 주었으면 피차에 편할 텐데 마치 진흙땅에서 투구리는 개처럼 추근추근하게 졸라대는 데는 더군다나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 그 여자도 만일 가지 않거든 머슴을 불러 몰아낸 수밖에 없다고 배짱을 정해두었다. 새님, 한시가 바쁩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셔도 잠깐 가서 보아주셔요. 어느 틈에 그 여자는 사랑 밀창 앞까지 온 모양이다. 그는 문도 열어보지 않았다. 글쎄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해도 그래. 의원은 둘째 마디부터 화증을 냈다. 못 가시면 어떡합니까? 사람 하나 살리시는 셈 치시고 잠깐만 가보아 주셔요. 그 여자도 상상한 대로 끈적끈적하게 조르는 패다. 어떡하다니? 하고 벌컥 성을 내려다가 그래도 채모가 그렇지 않아서 점잖은 가락으로 그야 인명이 제천이니 내가 본다고 살고 안 본다고 죽겠소. 허허허. 의원은 딱하다는 듯이 자랑치는 듯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야 그렇지요. 청작꾼은 제 말 그대로 인사성도 없이 시인하는 것이 더욱 제 자존심에 거슬렀다. 그렇지만 사람 앓는 것을 보고 어찌 약한 첩도 안 있어 봅니까? 그 여자는 솔직하게 제 맘 먹은 그대로 실토를 하면서 말끝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명이고 뭐고 별다른 기대도 않고 다만 인정에 약이나 좀 써보자는 수작이다. 의원은 화증이 나다가 못해 번배 없는 것들이는 할 수 없어 하고 속으로 어이없이 웃었다. 약한 척. 그러면 병 증세를 말아오. 약을 지어주게. 의원은 큰 마음을 썼다. 식전 꼭두부터 졸리기도 싫고 끄들려서 다니느니 보담 거지에게 동전 한 푼 적선하는 셈치고 약한 척으로 쫓아보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한 것이다. 의원은 그제야 영창을 열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으되 여름의 아침빛은 신선하게 밝았다. 그 떼쟁이는 서슴지 않고 영창 한복판에 뚜렷이 얼굴을 나타내었다. 굶주림과 고역에 시달린 탓이 되어 얼굴빛은 핏기 하나 없이 백지장 모양으로 헬쑥하다. 그러나 그 반달 모양을 그린 새까만 눈썹, 그 밑에서 문틈으로 엿보는 새벽빛 모양으로 맑고 시원한 눈, 동그스름한 앳된 입모습은 아직도 그 나이 20을 얼마 넘지 않은 것을 아르킨다. 청작꾼은 의외로 젊고 아름다웠다. 그 여자는 슬쩍 의원을 쳐다보다가 말고 고개를 다소곳하며 아네요. 병자도 새님 한번 배웁기가 소원이고 동리 사람들도 새님께만 보이면 고칠 수가 있다고 해서요. 세상 없어도 모시고 가야 돼요. 조금도 꾸밀 데 없는 말씨건만
그 목청은 어디까지 곱고 포드라운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었다. 최주부는 어여쁜 청작꾼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대관절 집이 어디요? 왜 그 동리를 모르셔요? 예서 한 10리 안팎에 안 돼요. 집을 묻는 것이 가겠다는 뜻인 줄 알고는 청작꾼의 얼굴에는 기쁜 빛이 살짝 돌았다. 10리 안팎? 이 여름에 가깝지 않은 길인데 하고도 의원의 눈 가장자리는 스르르 풀리었다. 그래 밤을 도와 왔어요. 낮에 가시자면 더우실 듯해서요. 하고 어여쁜 여자 눈은 안심한 듯이 해주게 웃는다. 너무 도와 생각하십니다. 하려다가 한번 치과를 빼놓으라고. 암만 해도 너무 먼걸 하고 의원은 입맛을 쩝쩝 다지면서도 그의 눈길은 창작꾼의 헤어진 광당포 적삼 속으로 군데군데 드러난 흰 살 위를 헤매었다. 그 여자는 그 눈길을 느끼자 두 손으로 부끄러운 듯이 제 가슴을 여미며 의원의 눈치를 지리짐작하고 약값은 세상 없어도 해드리겠습니다. 자배기도 한 개 남았고 농짝도 하나 있답니다. 그걸 다 팔아서라도 약값은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그 맑은 눈이 스르르 흐려지며 금방의 눈물이 걸신걸신해진다. 천만에. 무슨 약값 때문에. 그럼 좌우간 가보지요. 대간자를 앓는 이는 누구요? 아범이야요. 하고 그 여자는 괴었던 눈물을 그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언제부터 알았어? 흉년 들던 재작년 겨울부터 시름시름 알았답니다. 금년 봄 들고는 아주 몸져 누웠어요. 그거 안 되죠. 하고 의원은 눈을 크게 떠보였다. 여기서 그 동리를 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지요? 한 오리장정이나 사람의 그림자도 없지 않소? 그래요. 밤에 올 적에도 행에 호랑이나 만날까 보아 가슴이 조마조마했답니다. 하고 그 여자는 어린애처럼 웃는다. 의원은 부산하게 세수를 하고 망건을 쓰고 몇 가지 약을 주섬주섬 집어넣은 후 처음보다는 아주 딴판으로 선선히 길을 떠났다. 환한 광명에 쫓기고 엷어지면서도 실안개는 새벽녘의 꿈길처럼 아직도 산허리와 논두렁에서 어릿어릿 존다. 파랗게 깔린 모와 뿌유스름한 논꽃 사이에 움직이는 흰 점은 새벽에 일어난 농꾼들이라. 처음 눈뜬 새들이 갖은 노래를 종알거릴 때 오메 하고 어미 찾은 송아지 울음이 무겁게 들려온다. 느리고도 바쁘고 종영하고도 시끄러운 농촌의 첫 아침. 집신이 푹푹 젖는 논두렁길을 걸어온 지 한참 만에 그들은 엠고개의 기슭에 다다랐다. 오른편으로 소나무와 잡목이 경성다 못한 석산을 끼고 올라가노라면 왼편으로 그리 까풀막지지 않은 낭떠러지의 여울물이 발 아래서 소리치고 삐근하게 덮인 풀 사이에 신랄 같은 흰 길이 꼬불꼬불 오늘그리며 뺑뺑이를 돈다. 청작꾼은 앞서고 의원님은 뒤를 따랐다. 고개를 두어 모롱이 돌았을 때 일찍 드는 여름에는 어느 틈에 그 불덩이 같은 얼굴을 나타내었다. 뜨거운 뱃살은 축축하고 시원한 그림자를 힘으로 쫓으며 우거진 가지와 잎새의 푸른 바탕에 영롱한 광선을 그린다. 불끝에 맺힌 이슬들은 얼마 안에 쓰러질지 운명의 마지막 광채를 바라는 것처럼 은가루같이 번쩍인다. 짧은 밤 사이에 가까스로 몸을 식힌 길바닥은 벌써 훈훈하게 달기 시작한다. 최주부의 눈은 아까부터 앞서가는 이의 잔등에 땀이 배인 것을 놓치지 않았다. 땀이 여러 번 겨른 그 광당포 적삼은 땀에 대한 아무런 저항력도 없는 것처럼 살에 착 달라붙었다. 처음에 접시만한 언저리가 주발만해지고 사발만해지고 자꾸 번져나간다.
그 동구스름한 어깨에도 돈짝만한 살구꽃이 피었다. 청자꾼의 등에 살구꽃이 피는 모양으로 의원의 가슴에는 불꽃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숨이 턱이 닿고 발 한 자국마다 이마에서 땀 한 방울씩 떨어졌다. 그러나 청자꾼은 제 등에 땀 밴 줄도 모르고 제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도 잊은 듯하여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두 다리가 잽싸게 놀며 종종걸음을 친다. 여보, 여보 아직 못내. 우리 좀 쉬어 갑시다. 사람의 그림자란 얼씬도 않는 고개를 네 모롱이나 돌았을 제 뒤선이는 숨을 헐떡거리며 부르짖었다. 앞선이는 그제야 잠깐 얼굴을 돌린다.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힌 발그레한 얼굴, 뒷등 모양으로 앞섭도 착 달라붙어서 뚜렷이 드러난 가슴의 윤곽, 한 움큼이라도 쥐어질 듯한 가는 허리, 체주부는 핑핑 내어 돌리는 듯이 눈을 슴뻑슴뻑하다가 그대로 풀밭에 주저앉았다. 환자의 아내는 민망한 듯이 딱한 듯이 서성서성할 뿐 덥지 않아요. 이리 와 좀 쉬시오. 하고 여전히 그 붉은기 도는 눈을 슴뻑슴뻑하면서 커다란 줄 부채를 훨훨 붙이다가 갑자기 제 앉은 자리가 바로 길가요 햇살이 너무 부신 것을 깨닫자 깔았던 고의 뒤를 툭툭 털고 여긴 볕이 드는군 하면서 그늘을 찾는 핑계로 산기슭 풀밭으로 휘적휘적 기어올랐다. 사람 발자국이 별로 밟지 않은 풀밭은 아름다웠다. 파란 쿠션을 깔아놓은 듯한 잔디도 좋거니와 바위 얼굴을 덮은 담쟁이에 오불오불한 붉은 줄기 가진 병꽃풀, 좁쌀 낱맛식한 한 수여도 없는 흰 꽃을 머리에 이고 기름기름하게 뻗은 대나물에 석주와 뺨칠 어여쁜 페랭이꽃, 이름은 사나우나마 가련한 파란 꽃에 있나 달기 씨개비, 노란 뿌리를 내어민 백합화들, 제각기 다른 풍정으로 사람의 눈을 이끈다. 다홍의 분홍에, 자주의 연두에, 희고 누르고 혹은 굵게 가지각색의 이 자연의 비단. 채주부는 앞으로 담쟁이 얽힌 바위가 가리고 뒤로는 소나무 숲이 삐욱하게 푸른 그늘을 던지는 아늑하고 포근포근한 잔디밭을 필경 발견하였다. 그는 거기 펄썩 주저앉으며 기슭 아래서 망설이는 청자꾼을 불렀다. 아유, 여기가 참 시원하군. 이리 와서 잠깐만 쉬어 갑시다. 청자꾼은 민망한 듯이 또는 난처한 듯이 얼마쯤 주저주저 하다가 필경 올라오고 말았다. 먼저 자리 잡은 이는 얼른 제 옆자리를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보고 뒤에 온 손님에게 앉으란 뜻을 보였다. 그러나 환자의 아내는 그 옆으로부터 한간쯤 떨어져서 금방에 날아갈 듯이 쪼그리고 앉았다. 그렇다고 그 여자가 의원을 의심한다거나 못 믿어하는 기색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갈 길이 바쁜데 1분 1초를 이러고 보내는 것이 민망한 눈치였다. 거기가 얘보다 나아요? 하고 의원은 드러내놓고 부둥부둥 가까이 갔으되 본능적으로 몸을 흠칫할 뿐이요. 환자의 아내는 조금도 경계하는 빛이 없었다. 웬 땀을 그렇게 흘려? 너무 귀여운 모양이구먼. 하고 의사는 물끄러미 어여쁜 청자꾼을 쳐다보다가 벼랑간에 이런 소리를 하며 따민이 씻어줄 듯이 오른손을 번쩍 들다가 말고 어디 맥이나 좀 짚어볼까요? 하면서 이번에는 왼손으로 그 새끼 같은 손목을 잡아당겨 제 무릎 위에 놓았다. 여자는 아비마 머리칼이 사내의 불덩이 같은 뺨을 스치며 앞으로 잠깐 쓰러진다. 법대로 의사의 식지와 장지가 나란히 환자의 매기 위에 놓이자마자 문득 아기 센 두 손을 가늘게 떠는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여자는 벼랑간에
독수리에 채인 새 새끼 모양으로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할 겨를도 없이 솥뚜껑 같은 검은 두 손은 또다시 땀에 촉촉하게 젖은 여자의 젖가슴에 구렁이처럼 희감겼다. 그 여자의 얼굴은 어디까지 맑고 깨끗하였다. 한 군데 흐린 점도 없고 흥분된 기색도 없다. 슬퍼도 않거니와 분해도 않는다. 새파란 잎새로 새어 흐르는 햇발처럼 명랑하다. 바람기 없는 공중에 뜬 나비의 나래와 같이 종용하고 풀끝에 맺힌 이슬 모양으로 영롱하다. 꼭 아까 모양으로 앞장을 서서 다시금 종종걸음을 칠 뿐이다. 체주부가 도리어 겸연쩍었다. 조금 더 앙탈이라도 하였다면 하고 혼자 웃었다. 종조관념이란 약에 쓰레도 없고 아무한테나 몸을 맡기고도 눈꽃만한 부끄러운 마음을 모르는 것이 불쾌하였다.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 하고 속으로 제법 개탄까지 하였다. 가다가 심심하면 쫓아가서 손도 쥐어보고 뺨도 만져보았건만 그 여자는 그의 하는 대로 맡기고 눈썹 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물결 치는 대로 떠나가는 부평초와 같이 걸리면 멈추고 놓이면 또 흘러갈 뿐이다. 하늘가에 흐르는 흰 구름 모양으로 모든 것이 무심하고 심상하다. 마침내 그들은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삽장문 앞에 섰다. 얘가 우리 집이에요 하고 하염없이 웃어 보인다. 의원은 죄 지은 죄 미천으로 머리끝이 쭈뼛쭈뼛하는 듯하며 발들의 높이가 서먹서먹하였다. 문득 여자의 손가락이 사내의 손목에 새꽃쟁이같이 바뀌었다. 어서 들어가셔요. 우리 아범은 꼭 건쳐주셔야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아셔요. 하는 나지막한 말소리가 의사의 등골에는 찬물을 끼얹는 듯 하였다. 의사는 허둥지둥하는 발길로 삽작 안에 끌려 들어섰다. 수숫대로 친 담도 반 넘어 쓰러졌고 집이래야 토막인데 툭 꺼져서 날에 앉으려는 지붕은 몇 해를 이지하는 듯 명색 부엌 한 칸에 거기 잇따라 기역자로 방 두 칸이 형형만 남았는데 황토로 발라놓은 벽에 엉거름이 턱턱 갈라져서 덜어는 떨어지고 덜어는 주둥이를 쳐들고 떨어질 때를 기다린다. 떼꼬챙이로 얼기설기 엮은 데에 신문지를 대는 대로 발라놓은 명색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매콤한 냄새가 첫째 코를 엄습한다. 그 다음엔 사짜리 깐 방바닥과 신문지 벽에 진을 치고 있던 파리들이 웽하면서 새로 오는 사람에게로 달려든다. 또 그 다음엔 거미같이 마른 대넷살 되는 발가성이 계집애가 양초 자루만한 다리를 비비 꼬는 듯이 쭈적쭈적거리며 엄마 소리를 내자 대번에 삐죽삐죽 울기 시작한다. 방 아랫목엔 환자가 우통을 벗고 배 위에만 헌 누더기를 걸쳤는데 울퉁불퉁하게 드러난 뼈가 가죽 한 겹을 남겨놓고 가까스로 얽매여 있는 듯 이맛점만 불쑥 높고 뺨과 턱 언저리는 훑은 듯이 쪽 발랐는데 만일 뚜룩뚜룩하는 큼직한 눈이 없었던들 아무라도 해골로밖에 안 보게 되었다. 아내와 의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상반신을 일으키려던 그 환자는 아내의 보드란 손길에 다시 누웠다. 다치시면 어쩌자고. 어, 고맙네. 그 먼 데를 갔다 와서. 그래 모시고 왔지. 아이고 저 땀 좀 보아. 개똥아 어머니 부채 찾아드려라 하고 제 어린 딸에게 명령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며 치맛꼬리로 땀을 씻고 문득 제 얼굴을 그 해골 다 된 얼굴에 문지르며 훌쩍훌쩍 운다. 왜 울어?
이제 의원님 오셨는데 약 먹으면 나을 텐데. 환자 또한 목이 메인다. 뼈만 남은 꼬치꼬치 마른 남편의 손은 아내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쓰다듬는다. 세상 없이도 나을 테야. 안 죽고 살아날 테야.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그들은 몇 번이나 이러고 서로 울며 위로하였던 거. 그런데 여보셔요. 내가 죄를 하고 아내는 더욱 늦게 운다. 운목에 서성서성하고 있던 죄인은 그 소리에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 방울 같은 코끝에 땀이 또 한 방울 맺혔다. 여보, 죄가 무슨 죄요? 저 새님을 좀 앉으시게나 하오. 아내는 말대로 선뜻 일어나 운목으로 오더니만 제 치맛자락으로 사짜리를 훔칫훔칫한 후에 이리 좀 앉으셔요 하여 의원을 앉히고는 다시 남편에게로 왔다. 저 새님을 모시고 오다가 저 새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집에 모시고 온 데야 약값 드릴 거리도 없고 당신의 병은 세상 없어도 고쳐야 되겠고. 말끝은 다시금 눈물에 흐렸다. 아까부터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은 최주부는 그 말에 회오리 바람이 웬 몸과 마음을 휩싸고 뒤흔드는 듯 하였다. 금시로 저 해골바가지가 이를 뿌드득 깔고 일어서며 날카로운 칼로 제 목을 푹 찌를 것 같았다. 그러나 환자의 대답은 그야말로 천만 뜻밖이었다. 하하, 잘했어. 한마디 하고 그새 새끼 같은 팔뚝으로 아내를 제 가슴에 쓸어안고 흑흑 느낀다. 그것도 내 병 탓이지. 내 죄지 임자가 무슨 죄요? 아니요, 임자 죄는 아니요. 한다. 최주부는 제 눈과 제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세상에 기괴한 일도 있고는 볼 일이다. 이왕지사 정조를 깨뜨렸거든 그 비밀일랑 제 속 깊이 감춰둘 일이지 그것을 샅샅이 남편에게 꽂아 바치는 년도 년이년이와 뻔뻔스럽게 그런 소리를 드러내놓고 짓거리고 제 정부조차 버젓하게 덜이고 온 계집을 잘했다고 위로하는 놈도 놈이 아니냐. 이윽고 두 남녀는 떨어지며 청자꾼은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는 마땅히 할 일을 하였다는 것처럼 환한 얼굴을 의원에게로 돌렸다. 병을 좀 보아주세요. 의원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하고 정중하게 맥도 짚어보고 병날비도 들어보았다. 재작년 한재에 붙이던 논 열마지기가 다 타버리고 추수마당에서 빗자루만 털게 된 뒤로 굶기를 밥 먹듯 하였고 작년에는 그 논마저 떨어져서 농사도 못 짓고 품팔이로 그날그날을 지내노라니까 점점 병이 덧쳐서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 한다. 그것은 갈 데 없는 부족증이다. 기혈 부족, 옹기 부족에서 생긴 병이니 의원의 양심은 초제 몇 첩 가지고는 도저히 돌릴 수 없는 병임을 아르킨다. 의원은 제가 가지고 온 약재를 골라서 보온탕 3첩을 쥐어주고 이 병은 매우 뿌리가 깊으니 여간 나첩으로는 낫지 않을 터인즉 가미한 10잔 대보탕 한 재는 먹어야 되겠다고 그 약을 지으려면 약재를 가져온 것이 없음에 돌아가서 지어 보내겠다고 설명해 드렸다. 이왕 지은 허물이니 손해는 보더라도 약 한 재쯤으로 삭혀버리고 한시바삐 이 괴상한 자리를 떠나려는 배짱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풀기 없이 제 팔뚝에 쓰러졌던 그 계집은 인제 와서는 여간 아기가 센 것이 아니다. 제 남편의 병을 건쳐주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여기서 움직이지 못한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얼마든지 약을 써서 그의 병 뿌리를 빼야 놓아 보낼 터이다. 약재가 없으면 적어주면
몇 차례라도 넘나들며 가져오겠다고 악지를 쓴다. 의원은 환자집 의견에 아니 복종할 수 없었다.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쪽지를 적어주고 환자의 아내는 심리 안팎기를 한숨에 뛰어가고 뛰어왔다. 밤이 되었다. 병자와 의사가 자는 방엔 사짜리 한 입으로 칸을 막았다. 난 새님을 모시고 잘까요? 아내는 서슴지도 않고 예사롭게 남편에게 묻는다. 참, 그래, 그러구려. 개똥이는 내 옆에 갔다가 놓이고 임자는 그리고 건너가구려. 남편도 제가 먼저 말할 것을 잊었다는 듯이 대찬성이다. 그 수작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는 실행한다. 저녁 먹던 마트에 웃방에 골아떨어진 개똥이를 환자방으로 갖다 놓이고 자기는 의원의 곁에 와서 눕는다. 이번에는 의원의 몸이 오그라붙는 듯 하였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개의한 일이로군. 아까는 내가 환장이 되어서 그랬지만 다시야 그럴 수가 있어. 병자를 두고 딴방에 자다니 하고 제법 점잔을 빼보았다. 괜찮사와요. 괜찮사와요. 남편은 마치 손님에게 밥이나 권하는 듯이 아내와 같이 자기를 권한다. 아내도 남편의 지지 않게 손님의 사양은 귓결에도 넣지 않으려 한다. 옷까지 훌훌 벗어버리고 옆에 착 달라붙어 누우며 머리맡에 놓인 손님의 부채를 찾아들더니 더우시지 않으셔요? 하면서 훨훨 붙여준다. 아무리 사양을 해도 손님이 잠들기 전에는 부채질을 쉬려고도 하지 않았다. 열흘 동안이나 체주부는 정말 땀을 빼었다. 굴속 같은 방안, 밤마다 예사로 벗고 눕는 환자의 아내, 산나물에 좁쌀라틀 눈에 겨우 띠리만큼 띄운 죽물, 눈꽃만치 남은 양심의 가책, 기괴한 광경에서 오는 불안, 감옥살이의 고통도 이대도록 지긋지긋하지는 않을 듯 싶었다. 다행히 환자는 약발을 잘 받았다. 약한 첩 들어가 보지 못한 장 위에는 인삼과 노경이 그야말로 선약 같은 효험을 드러내었다. 제주부는 하루바삐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에 타산도 모조리 잊어버렸다. 제 돈을 들여 닭머리도 사서 고아 먹이게 하고 나중에는 제 집 쌀까지 가져오래서 이 밥을 지어 먹이도록 하였다. 환자의 회복은 하루가 다르고 한시가 달랐다. 열흘이 되매 기동도 마음대로 하게 되고 뼈만 남았던 몸에 살까지 부옇게 찌게 되었다. 마지막 날 새벽에 잠을 깨어보니 제 옆에 누웠던 환자의 아내가 없었다. 사짜리 한 입 너머로 그들의 속살속살하는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 참 이젠 가슴도 두둑하시구려. 아내는 남편의 가슴을 만져보는 모양. 가슴뿐이야. 자, 이 팔을 만져봐요. 제법 살이 올랐지? 오늘이라도 농산일을 하겠는데?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좀 조리를 더 하셔야지. 또 병환이 덧치시면 어떡해. 아내는 질색을 한다. 이제 다시는 병이 안 날 테야. 이젠 두 주먹 쥐고 볼지. 그래도 입에 들어가는 것이 없으면 도적질이라도 할 테야. 밥 안 굶으면 병이 안 나겠지. 이번엔 꼭 죽을 줄 알았더니만 임자들이 살았지. 하고 잠깐 말이 끊지면 젊은 내외에 으스러지는 듯한 포옹이 있는 모양. 임자를 안고 나니 두 팔의 기운이 더 붙는 듯한데 신기한 걸. 내일부터는 임자를 업고 다니면 기운이 나겠지. 나중에는 별소리를 다 하시는구려. 그래, 조금 더 꺼름직하지 않으셔요? 무엇이 꺼름직하단 말이오. 저 남의 아집 언니하고 같이 잤는데도 백날을 같이 자면 무슨 일이 있나? 내 병 때문에 임자에게
귀찮은 노릇을 겪게 한 게 애연할 뿐이지. 참 그래요.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처음엔 가슴이 좀 두근거리더니만 무슨 짓을 하든지 당신 병만 나수었으면 그뿐이라 하고 보니 마음이 고만 가라앉아요. 그럼 서로 위에서 하는 일이 부끄러울 것이 뭐람? 그들의 수작은 아침에 재깔거리는 새 모양으로 흐리고 터분한 점은 도무지 없고 어디까지 명랑하고 어디까지 상연하다. 그래도 저 방에서 새님을 메시고 자려니까 어쩐지 가슴이 뻐근하고 슬퍼요. 그는 나도 그래. 고마운 생각이 지나쳐 눈물이 나려고 하더구만. 인젠 병이 다 나았으니까 다행 말이지. 두뇌에는 또 쓸어앉는 모양. 그때 개똥이가 자다가 무엇에 놀란 듯이 삐 하고 운다. 왜? 왜? 하고 애 달래는 소리가 나더니 사짜리를 걷어치우며 조심조심 건너온다. 그날 아침에 채주부는 놓이게 되었다. 환자도 개똥이를 안고 문 밖까지 전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채주부는 연함은 걸음 걸어가다가 고개를 돌이키니 두 대에는 아직도 나란히 살인문턱에 서서 자기의 가는 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때마침 그들은 떠오르는 햇발을 담뿍 안고 있었다. 의좋게 나란히 서 있는 그들의 얼굴엔 광명과 행복이 영롱하게 번쩍이는 듯 하였다. 저런 것들은 정도도 모르고 질투도 모르는 모양이지. 최주부는 눈이 부신 듯이 얼른 고개를 돌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현진건의 정조와 약가였습니다. 신문지와 철창. 현진건. 나는 어줍지 않은 일로 삼남지방 T경찰서 유치장에서 며칠을 보낸 일이 있었다. 4월 금음께 서울에서는 창경원 밤 꽃구경이 한참일 무렵이었다. 앞문 목책과 뒤 새창살 사이로 햇발은 금강석과 같이 부시다. 조각밖에 아니 보이는 하늘가로 흰 구름의 끄트머리가 어른어른 떠돈다. 지금까지 문 앞에서 서성서성하고 있던 우리 방에서는 제일 존장인 50 남짓한 구렛나룻이 한숨인지 감탄인지 분간 못할 소리로 읊조렸다. 에이, 일기는 참 좋군. 저 회 나뭇가지를 보시오. 거기는 바람이 있구려. 새파란 잎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곧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구려. 나는 그 절묘한 형용사에 놀래었다. 그는 주막집 주인으로 오늘날까지 그럭저럭 꾸려가다가 수상한 청년 한 명을 재운 죄로 벌써 12틀째 고생을 하고 있는 중늙은이다. 그에게 이런 시흥이 있을 줄이야. 나의 눈에도 그 회나무가 뜨인 지는 오래였다. 경찰서 마당 소방대 막로가 있는 바로 옆에 그 회나무는 넓은 마당을 덮은 듯이 푸른 나래를 펼치고 있었다. 때마침 불어오는 동풍을 안고 길게 늘어진 가지들이 휘영휘영 흔들린다. 가친이에게는 그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에 쪼들리는 우리는 얼마나 자연스러운데 줄였으랴. 푸른빛이 끝없는 감흥을 일으켰음이리라. 그 바람을 따라 아무 꺼리낌 없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모양이 어디까지 자유스럽고 어디까지 즐겁게 보였음이리라. 하늘에 날아오르는 것 같다는 한마디 말에 그 회나무의 형형과 아울러 그의 처지와
감정과 심애를 여실하게 나타낸 것이다. 경우가 시인을 낳는구나.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긴 한숨을 쉬었다. 구렛나루의 탄식과 내 한숨은 단박에 전염이 되었다. 한 칸 소침한 우리 방에 빡빡하게 들어찬 12명의 입에서는 마치 군호나 부른 듯이 일제히 한숨이 터졌다. 한숨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곳에는 그것같이 전염 잘 되는 것은 없었다. 한 사람이 쉬면 왼방이 모조리 따르고 한 방에서 일어나면 삽시간에 각 방으로 퍼져 아이고 하는 소리가 마치 회오리 바람과 같이 지나간다. 이 아무런 의미 없는 숨길에 얼마나 많은 뜻이 풍겼으랴. 얼마나 많은 하소연이 섞였으랴. 그것은 입술에 발린 천마디 만마디 말보담도 몇백 곱절 사람을 움직인다. 그것은 미어지는 제 가슴 한 모퉁이를 역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말라가는 제 피 방울방울을 무더기로 뿜어내는 것이다. 식당과 변소와 침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냄새, 딱딱하고 불결한 널바닥, 쌀인지 모래인지 까닭 모를 콩밥, 소금덩이를 오줌궁이에 적시어 내온 듯한 까만 무채 반찬, 타는 듯한 갈증, 마음과 몸을 조아매는 듯한 구속, 인제나 나가나 저제나 나가나 하는 조마증, 세자 물통이 덜컥하고 열릴 때마다 울렁거리는 가슴, 제가 아니고 남인 것을 알 때에 기막히는 실망, 이 모든 견디기 어려운 고통보담도 나에게는 이 한숨 소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더구나 깊은 밤과 새벽녘에 폭풍우같이 유치장을 뒤흔들고 지나가는 이 소리에 나는 몸소리를 쳤다. 머리는 무엇에 부딪힌 듯이 휑휑 내어 둘리며 가슴은 한 금은밤 빛같이 캄캄해진다. 깊은 물속에 거꾸로 집어넣고 돌을 매달아 놓을 때의 답답한 느낌이나 이러할 듯. 긴 말은 그만두고 내가 거기서 만난 불쌍하고 거룩한 노인 얘기나 적어보자. 우리가 막 아침밥을 치른 뒤였다. 유치장 잎새가 수선수선해지며 소위 담당님들의 뚜벅거리는 구두소리가 어지러웠다. 또 누가 잡혀 들어오는군 하며 내 옆에 앉은 구렛나룻이 웃어 보이었다. 여기서는 울음과 웃음이 일수 그 주위를 바꾸었다. 답답한 노릇 기막힌 일을 당할 적마다 서로 눈을 주며 싱긋하는 그 웃음 속에는 여간 울음 따위로 표시 못할 고민을 알려주었다. 모진 취조를 받고 나와도 싱긋 웃어 보인다. 담배를 몰래 피다가 들키든지 목책에 올라서서 밖을 좀 더 넓게 내다보다가 들키든지 해서 톡톡히 벌을 치르고 돌아와도 싱긋 웃어 보인다. 이리로 와! 이리로! 일본 순사의 서투른 조선말이 들린다. 이 늙은 놈의 자식, 말이 잘 안 듣고 잡아 끄는 모양이다. 와이카노 와이케! 와, 나 강씨를 말라카나? 잡고 살찌노? 꺽세고 무딘 노인인 듯한 목신 소리가 경상도 사투리를 통으로 내어놓는다. 백지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송아지 매로 와일 끝이노? 뭐 죄가 없어? 저 건봉이란 무기를 들고 또 저 복면을 하고 백주 대도에 남의 집에 뛰들어가 사람을 상했었지. 죄가 없어? 강도 뭐라? 사람을 중상냈으니 상인 강도다. 20년 징역살이다.
이 소리에 우리는 서로 쳐다보았다. 백주대도에 곤봉을 휘두르며 사람을 상한 강도. 그것은 여간 대담하고 무서운 인물이 아니리라. 솜을 씹는 듯한 단조로운 생활에 지친 우리는 놀램과 아울러 호기심이 번쩍 움직였다.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들어왔다는 20 남짓한 하이칼라 머리는 날색에 목책에 가로다지인 철봉 위에 벌써 발을 올려놓았다. 지금 들어온 사람이 보입니까? 나는 여러 사람의 묻고 싶은 말을 대표하다시피 물어보았다. 하이칼라는 머리를 극작극작하며 글쎄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순사 셋이 들러섰는데 하나는 두 팔을 잡고 하나는 등채를 밀고 또 하나는 무슨 말을 하는 모양입니다. 머리가 하얀 것이 꽤 나이가 많은가 봐요. 몸을 빼치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양입니다. 나는 중대 범인인 만큼 그 취급도 어마어마하구나 싶었다. 백수를 흩날리며 곤봉을 휘두르고 거침없이 뛰어들어 협박하는 무서운 장면. 제 명령대로 고분고분히 겨행을 앓는다고 닥치는 대로 곤봉을 휘갈김에 붉은 피가 주르르 떨어지는 광경이 활동사진처럼 내 머릿속에 나타나며 으쓱하고 찬소름이 끼쳤다. 무엇이 웃자고 어째? 강도의 침통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날로 강도라 카나? 20년 징역. 참 사람 죽이네. 사나운 범같이 날뛰던 강도 생애를 뒤두고 철창 속에 갇히는 것은 우리보단도 또 다른 고통이 있으리라. 나는 동물원에서 본 사자가 언뜻 생각난다. 그 주홍 같은 아가리를 벌리고 성난 갈기로 쇠창살을 쾅쾅 부딪히며 산이 무너질 듯한 어흥 소리를 지르던 꼴이 눈앞에 선하게 보인다. 그 사자에게 푸른 산과 넓은 발판이 얼마나 그립고 아쉬우랴. 그와 마찬가지로 곤봉 하나를 무기 삼아 남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던 그가 이 쇠창살 속에서 20년이나 썩는다면 그야말로 사람 죽이네 하는 비명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문득 밖은 시끌시끌해진다. 발작 소리가 잠깐 요란하더니 아큐 하는 비명이 일어나며 털썩하고 복도에 사람 넘어지는 소리가 난다. 이놈의 자식이 어디로 달아나? 순사는 식은 벌떡거리며 호기 있게 부르짖는다. 또 유도 연습이요? 이놈이 오늘 서장댁에 들어갔다는 놈이지요? 사법계에서 누가 나와서 묻는 모양이다. 아니에요. 이놈이 달아나기에 좀 쥐어질렀지요. 담당은 묻는 말 첫마디에만 변명하며 둘째 마디엔 그렇다고 뜻만 알린 듯하다. 달아나려고 해요? 늙은 것이 굉장한데. 엄살 말고 일어나! 발로 강도를 일으키는 듯. 그래, 나이 몇 살이냐? 내 나이 말이요. 목맨 소리가 대답한다. 그리고 제 나이 많은 것을 한심한다는 듯이 또는 자랑치는 듯이 탄식조로 금년에 74시오 한다. 우리는 이 문답에 더욱 놀래었다. 나이 70을 넘어 강도 노릇을 한다는 것부터 끔찍한 일이거든 밤도 아니요 한낮에 보통 도적 같으면 몸소리를 치고 달아날 경찰서장의 집에 침입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다. 참 대담한 일인데? 하고 구렛나룻은 혀를 빼물었다. 참 굉장한데? 경찰서장의 집에 막 들어갔다죠? 하고 똥통 옆에 앉았던 소년절도가 그 토끼기를 쫑긋한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종의 영웅이나 제 눈앞에 나타난 듯한 경탄하는 빛이 황홀하게 흘렀다. 과연 80 다 된 노인의 한 일로 보아 그는 놀라운 위인에는 못 갈 값에 간담이 서늘한 거물에는 틀림이 없었다. 일종 엄숙한 기분이 얼마 동안 우리를 사로잡았다. 우리는 벼랑간의 이 유치장에 나타난 영웅의 그림자나마 보아지라고 발버둥을 쳤다. 웬 방안이 거의 총기립이 되어 목책 틈으로 눈을 내놓았지만 우리 방은 11호란 끄트머리 구석방이요. 그 범인과 경관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기는 유치장 입세이기 때문에 가진 노력도 필경 물거품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 영웅은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한 폭을 우리에게 아끼었다. 어느 방에 집어넣을까요? 담당이 묻는 모양. 글쎄, 아직 작정을 안 한 모양이던데. 검석으로 둘까요? 보회로 할까요? 글쎄, 아직 어디 한 구석에 그대로 두구려. 우리는 유치할 방 문제가 날 때에 행여 우리 방이나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과 그와 정반대로 다행히 우리 방이었으면 하는 열망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런 무서운 인물을 꺼리는 공포증과 영웅의 목소리를 직접으로 들어보겠다는 숭배열이 서로 싸웠다. 그러나 아직 암호방에 넣지 않는다는 말에 우리는 저기 안심의 숨길을 돌렸다. 저런 범인은 따로 두는 무서운 방이 있겠지요? 구렛나룻은 나를 보고 기발한 질문을 내놓았다. 내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하이칼라가 받아서 글쎄요, 그럴 리가 없겠죠. 혹 감옥으로 바로 보낼는지도 모르죠. 그럴 사이에 우리의 상상과는 딴판으로 그 범인은 처치되었다. 담당 순사의 구두소리와 함께 저항하는 듯한 그 범인의 어지러운 발소리가 우리 방을 향해 오지 않는가. 분명히 아무 방에도 넣지 않기로 작정된 것을 알건만은 혹시나 우리 방에 넣지 않는가 하여 우리는 다시금 공포증과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그 결과는 한 방에 같이 있는 공포를 덜어주는 동시에 눈앞에 영웅을 보는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담당 순사는 그 범인을 우리 방 앞까지 끌고 와서 쓰러뜨리는 듯이 앉혀놓고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라고 호령 한마디를 남긴 후 제갈대로 가버렸다. 우리는 그 범인을 한번 보고 놀랬었다. 도야지 꼬리만한 상투, 설마른 암치쪽처럼 누렇게 뜬 주름 많은 얼굴, 볼에 타다가 만 듯한 공성다 못한 흰 수염, 휘어들고 꼬부라든 좁은 어깨, 졸음이 오는 듯한 눈곱 발린 광채 없는 눈, 갈기갈기 찢어진 히피족 밑에서 내다보는 콧물이 쾌쾌히 말라붙은 광목적삼 앞자락, 아랫도리엔 역시 때묻은 광목 고이, 발은 벗었고 데님으로는 상점에서 물건 살 때에 쓰는 끈앞풀을 메었다. 왼손에는 노란 수건을 들었고 오른손에는 생목 껍질을 벗겨 만든 듯한 꼬부장한 지팽이를 쥐고 있다. 우리가 이때까지 상상하던 무서운 인물, 놀라운 영웅이 이 할아범일 줄이야. 어디까지 양순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불면 쓰러질 듯한 이 잔약한 늙은이일 줄이야. 우리는 우리 눈을 의심 안 할 수 없었다. 저 늙어 빠진 친구가 그런 대담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오? 굴의 나룻은 나를 노리며 마치 내가 애매한 그 노인을 몰아넣기나 할 듯이 큼직한 눈을 더 크게 뜨고 붕괴한다. 저 노인 어디서 그런 연기가 났을꼬? 하고 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방안을 둘러보았다. 땀을 때리기는 그만두고 지 몸도 가누지 못하겠는걸? 하이칼라는 픽 웃었다. 어린 토끼기는 저 꼬부장한 지팡이를 좀 봐요.
저게 곤봉이란 무기야? 하고 소리를 내어 웃는다. 그러고 저 노란 수건은 복면하는 데 쓰는 칼인가? 우리 일동은 어이없어 웃었다. 참말국의 우리 주인공은 얼굴을 나타낸 찰나에 희소국의 배우가 되고 말았다. 담당이 밀쳐주고 간 대로 반쯤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은 이윽고 몸을 도사리며 이놈의 새끼들 이게 무슨 지랄이고 백지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이 마른 날의 벼락이야 무슨 나 혼잣말로 중얼중얼한다. 그 무디고 꺽센 목청만은 아까 우리가 듣던 무서운 강도의 목소리와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넋두리를 따라 그 눈곱이 꾀지지한 눈을 깜빡거리더니 우리 인식이 하고 벼랑간 훌쩍훌쩍 코를 들어 마시기 시작한다. 굽어든 어깨가 더욱 동그래지며 가늘게 떨리는 모양과 빠트린 고개 위로 앙상하게 드러난 목덜미의 힘줄과 뼈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 주인공은 세 번째 변해졌다. 참말국의 히어로로 등장한 그는 어느 결에 희극의 배우로 바뀌고 이번에는 또다시 비극의 주인공으로 그 본색을 나타내었다. 이윽고 그는 숙였던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누렇게 뜬 얼굴엔 벌컥 피가 올랐다. 인식아! 인식아! 제 처지도 잊은 듯이 고함을 지르자 쥐었던 수건과 지팽이도 집어던지고 힘줄과 검버섯만 남은 두 손으로 마룻바닥을 치며 엉엉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한다. 시끄럽다! 시끄러워! 담당이 주의를 하였으나 늙은이의 울음소리는 높아질 따름이었다. 할 수 없이 순사는 필경 그 노인에게로 달려왔다. 그 우는 증상이 너무도 가엾고 측은한데 마음이 움직이었음이리라. 올 때의 발소리 들어서는 매우 사나울 듯하던 그 순사는 의외로 친절하였다. 노인의 어깨에 손을 대며 왜 이리 울어? 늙은이가 이게 무슨 꼴이야? 하고 달랠 따름이었다. 노인은 응석이나 피는 듯이 울음반 말 반으로 와 나를 가두노 와 나를 가두노 우리 인식이는 죽으라 카나 우리 인식이는 넋두리를 끊치지 않는다. 죄를 짓지 말았으면 잡혀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순사는 귀찮은 듯이 죄 친절을 몰라주는 것이 괘씸한 듯이 한마디를 쏜다. 내가 무슨 죄고 대문간에 내비린 신문 한 장 주운 것밖에 나는 아무 죄가 없지 그리. 신문 한 장? 아까 노인이 잡혀 들어올 때 없던 그 순사는 우리 주인공의 내력을 잘 모르는 눈치였다. 그래, 신문 한 장을 주웠다고 잡혀왔단 말이냐? 하고 어이없단 듯이 씩 웃는다. 신문은 줬는데 쪼매는 일본 가시네가 빼들락해서 작대기로 이마를 좀 밀었다고 붙들려 왔구만. 그래 인식이는 누구냐? 내 손자지 누구라. 지 애미가 백날 만에 유정을 알아 죽고 내 등으로 금년에 시살까지 업어 키웠구만. 내가 오늘 밥을 안 얻어주면 우리 인식이는 죽놈아. 하고 할아버지는 다시금 엉엉 소리를 낸다. 그러면 밥이나 얻어가지고 갈 일이지. 남의 집 신문을 왜 훔쳐? 순사는 그래도 호령기를 잊지 않았다. 내 피링겐이 줬지. 밥을 싸가지고 갈라했구만. 우리 주인공의 수수께끼는 한 겹 두 겹 풀렸다. 어미 잃은 어린 손자. 제 등으로 길러낸 손자의 배고파 우는 양을 보다 못하여 그는 오막살이나 남의 집 추녀 끝을 기어 나왔으리라. 밥은 얻기는 얻었지만
비럭질 길을 처음 나선 터이라 미처 밥 따먹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였으리라. 쌀때가 만만치 않음에 그는 공교의 경찰서장 집 문간에 떨어진 신문지 조각을 발견하고 신이야 너기야 하며 앞뒤 생각 없이 그것을 주었으리라. 신문 들이치는 소리를 듣고 나왔던 서장의 누이나 딸이 그가 주운 신문지를 빼앗으려 드니까 그는 밥 싸가질 욕심에 눈이 어두워 지팽이로 그의 계집애를 갈긴 것이 상인 강도란 무시무시한 죄목에 걸린 것이다. 이 비참한 수수께끼를 푸는 사이에 어느 결에 괴였는지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떨어졌다. 그 후 사흘이 지났다. 그 노인은 한결같이 아무 방에도 넣지 않고 유치장에서도 무슨 장애물같이 이리 밀리고 저리 쫓기었다. 그는 모든 것을 단념한 모양으로 인제는 울지도 않고 인식이도 찾지 않았다. 눈물 소동과 사랑의 호소도 아무런 보람이 없음을 깨달았음이리라. 다만 밥 때마다 그는 말썽을 부렸다. 그는 소위 보혜로 제정한 유치관에도 들어가지 못한 관계인지 소위 관식에도 빠졌다. 성이 몹시 날 때엔 밥 돌리는 차입집 중노미를 보고 이놈의 자식들 사람 잡아놓고 와 밥도 안 주노? 라고 그 늙고 마른 몸과는 딴판으로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기도 하고 혹은 지나치는 담당 순사를 보면 나으리 이래 있는 사람은 밥도 안 주는기요 라고 애원하기도 하였다. 나는 그 일에 있는 사람이란 말에 억눌린 분노와 형용 못할 빈정거리는 뜻을 느끼었다. 서두는 보람이 있어 그는 언제든지 끼니만은 찾아 먹었다. 마지막 날 점심때에 그와 차입집 중노미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났다. 노인은 제 차지를 받지 않았다고 고집을 세우고 중노미 애는 분명히 주었다고 우기었다. 야, 오늘 아침에도 주고 돌아서니 안 받았다고 때를 쓰기에 또 한 그릇을 주었는데 금방 점심을 받고 또 달란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모개같이 생긴 중놈이 애는 툭툭 비어지게 살찐 얼굴에 핏대를 올린다. 무시 어째? 받은 밥을 내가 어쨌단 말고. 노인도 녹이 등등하다. 우리는 물론 노인 편이었다. 순사 뺨치게 사납게 구는 애놈이 밉기도 하였거니와 저 잔약한 노인이 어느 결에 준 밥을 개눈 감추듯 먹었을 리도 만무하였다. 이놈아, 한 그릇 드리려무나. 설마 노인이 거짓말하겠니? 그의 집에서 사식을 대놓고 먹는 구레나룻은 대번에 차입집 애를 꾸짖었다. 유치장에서 사식을 먹는 것은 한 특전이다. 턱지기 반 접시와 맹물 아닌 차 한 모금도 여기서는 금싸르기 같이 귀하기 때문에 관식 먹는 이의 위대도 놀랍거니와 차입집에게도 서슬이 푸르렀다. 본래부터 그여와는 승강이 많던 하이칼라도 덩달아 저놈의 애는 곱게 줄 것도 꼭 말썽을 부리겠다 하고 혀를 찬다. 중노미는 형세가 제게 불리하게 되자 쭈루루 담당 순사에게로 달려가서 그 사연을 말한 모양이었다. 일본인 순사 한 명이 뛰어왔다. 이놈아, 한 번 먹었으면 좋은 것이지 한 끼에 두 번씩 먹어? 나쁜 놈이. 제법 유창한 조선말로 집어세우고는 다짜고짜로 그 늙은이의 몸을 뒤집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 순사의 행동에 분개하였다. 비록 배가 고파 달라고는 할지언정 그까짓 관식을 몸에 숨길 시럽의 자식이 어디 있으랴. 아무런 사리도 분간할 사이도 없이 죄인이라면 덮어놓고 의심을 두는데 불쾌한 감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직업적 선버릇인지도 모르리라. 수색하는 순사 자신도 그 노인의 뱃속 위에 콩밥덩이가 튀어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으리라. 일이나 하고 떼사발이나 긁어낼걸 하고 구렛나룻은 비웃었다. 사실은 또 우리의 예상과 틀렸다. 그 노인의 고이춤에서 콩밥 뭉치는 발견되고 말았다. 이런데 너도 없구만. 그 순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일본말로 부르짖으며 무슨 불결한 물건을 만진 것처럼 쌍판을 찡그리고 그 콩밥 뭉치를 태기를 쳤다. 우리 방 앞에 떨어진 밥 뭉치를 보니 그 노인이 들고 있던 노란 수건으로 삐죽삐죽 싼 것인데 그 부피로 봐 한두 끼 분량은 훨씬 넘는 듯 싶었다. 참, 어쩔 수 없군. 순사는 배앗는 듯이 한마디 던지고 노인의 등을 한번 쥐어지르고는 그대로 가버렸다. 너무도 가짜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벌도 세우지 않는 것 같다. 멀쑥해가지고 얼빠진 듯이 쓰러져 있던 콩밥 도적은 한참 만에야 부시시 일어앉으며 입안말로 중얼거렸다. 아무나 주는 그 잘난 밥을 다 빼드네. 지랄 안 하나? 우리 인식이나 갖다 줄걸. 노인 편을 들었던 우리 방 사람들도 멀쑥해졌다. 참, 별일이 다 많네. 그까지 콩밥은 감춰 뭘 한다. 제 버릇은 할 수 없어. 유치장 안에서도 도적질을 하는 거야. 나는 그 노란 수건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그 콩밥을 쌌구만. 나이 70에도 지각이 안 났더람. 그야 말짝으로 간 속에서나 차리들려나. 하느님 맙소사. 동정과 호감을 주었던 반동으로 비난과 비웃음도 컸다. 나는 손바닥을 뒤지는 듯이 돌변한 그들의 태도에 붕괴하느니보담 차라리 그 노인을 위해 슬펐다. 입대까지 동정을 아끼지 않던 마지막 동무까지 잃어버리고 쓸쓸한 사막에 외로이 제 길을 걸어가는 성자를 보는 듯한 슬픔이 나의 가슴에 복받쳤다. 그 잘난 밥, 우리 인식이나 줄걸. 이 말 한마디에 나는 애연한 정부담도 빛나는 인생의 햇발을 본 듯 싶었다. 그 잘난 밥. 그렇다. 그들에게는 그 잘난 밥이다. 그 잘난이나마 감추려던 그의 심정, 경우와 처지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손자에 향한 그 뜨거운 이 사랑만은 배부른 이들로는 상상도 못할 노릇이다. 그가 울음을 그치고 하소연을 그치고 손자를 위해 끼니끼니마다 몇 개 밥알이라도 고이 춤에 모으는 즐거움은 웬 세상을 통틀어 준데도 바꾸지 않았으리라. 나만 보는 깊은 밤, 옅은 죄수의 꿈이 깰 때마다 그는 그 밥 주머니를 어루만지며 인식이를 가만히 불러보고 자애에 넘치는 웃음을 흘렸으리라. 가난한 이의 사랑은 종교다. 신앙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위대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날 오후에 나는 사법실로 불려나가 사법주임 박경부에게 취조를 받았다. 아까 그 노인의 밥주머니를 끄집어낸 일본 순사가 얼굴을 나타내며 그 노인의 처지를 물었다. 박경부는 일본말로 그 늙은이는 거지가 아니오. 그런 것을 유치장에 넣으면 대려 좋아하지 않겠소. 그래요? 오늘 점심에도 간식을 훔쳤어요? 저라, 거 봐. 그따위는 잡아온 것이 이 편의 손해인걸? 웬만치 하고 그만 내보내지요. 박경보는 대수롭지 않게 결정을 해버리고 나의 취조를 진행하였다. 취조를 마치고 나와보니 그 노인의 그림자는 벌써 유치장에서 사라졌다. 유치장 신세를 지는 것도 좀 더 높은 계급이 가진 특권인 듯하다. 그는 유치장에서까지 쫓겨나고 만 것이다. 6월 24일, 1929년 7월 문예공론
지금까지 현진건의 신문지와 철창이었습니다. 발, 현진건. 기억이 좋은 분은 작년 여름 야시에서 순사가 발장수를 차 죽인 사단을 잊지 않았으리라. 그때 모든 신문은 이 기사로 거의 3면의 전부를 채웠고 또 사설에까지 격월신란한 논조로 무도한 경관의 폭행을 여지없이 비난하고 공격하였었다. 온 세상도 이 칼자루의 이풍을 빌려 무고한 양민을 살해한 놈을 절치부심하였었다. 더구나 그 무참하게도 목숨을 빼앗기니야말로 씻은 듯한 가난뱅이이며 10살 먹이가 맞이고 7살, 5살, 3살 먹이의 부친이며 성한 날 별로 없는 내 집 병쟁이의 남편이며 웬 집안 식구를 저 한 손으로 벌어먹여 살리던 그가 비명 행사를 하고 보니 그의 가족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랴. 그 아내 되는 이는 어린 자식 넷을 대불고 병든 몸을 끌며 거리에 구걸한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형편임을 알 때에 세상의 뜨거운 동정은 피해자에게 모이는 일변으로 이 참극을 일으킨 흉안에게 대한 미움은 한층 더 심해지고 한층 더 깊어졌다. 일 저지른 이가 법에 따라 상해치사죄로 5년이란 긴 세월의 징역 언도를 받았건만 그래도 공부는 풀리지 않았었다. 경관이라 해서 법률을 굽혔다고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까지 있었었다. 이다지 가해자에 대한 민중의 감정은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한끗 가는 미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 속사를 자세히 알고 보면 이 극흉극악한 죄인도 그리 미워하지 못하리라. 센티멘털한 이 같으면 한 방울 눈물조차 아끼지 않으리라. 그 또한 주어서 받지 못한 사랑에 가련한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서울이 객지인 그가 머물고 있던 요관은 금부 뒷골에 있었는데 요관이라 해도 드러내놓고 손을 치는 게 아니라 아는 이만 알아서 찾는 객주라면 객주요, 염집이라면 염집이었다. 그 집엔 어쩐지 비밀이 있는 듯하고 어쩐지 사람의 마음을 달뜨게 하고 어쩐지 야릇한 희망을 품게 하는 일종 기괴한 분위기가 떠돌았다. 이 분위기는 그 집에 한 번 방문만 한 분이면 대개 느낄 수 있으리라. 문간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면 걔 누구세요? 하는 간드러진 목소리가 받는다. 이 소리만 들어도 헛헛한 사내의 마음은 뛴다. 짝짝하고 신 끄는 소리가 나자 늘 닫혀있던 중문이 바시시 열리며 평양식으로 얹은 머리를 한 여편네가 찰찰 넘을 듯한 애교에 웃음을 띤 얼굴만을 나타낸다. 그 얼굴은 분명히 40을 훨씬 지낸 얼굴이로되 유달리 붉은 입술과 뺨이 환양기를 띠고 사람을 끈다. 그는 주인 노파다. 그리고 또 중문 안까지 쑥 들어서니면 기름으로나 닦았는지 반들반들한 마루, 뒤주, 그 위에 차곡차곡 얹혀있는 윤나는 항아리들, 그보단도 북창이 터진 곳에 흔히 기생집에서 볼 수 있는 목재 일본 경대가 눈에 뜨이리라. 여러 가지 기름병, 여러 가지 분갑을 실은 그 경대만 보고 못 견디리 만큼 그 임자에 대한 호기심을 품는 이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대개는 팔뚝까지 올라간 지짐이 속적산 바람으로 그 경대 앞에서 머리를 빗든지 분을 바르든지 하는 그 임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니까. 스물이 되었을까 한 그 여자는 시집을 갔다가 못 살고 왔다고도 하고 기생 노릇을 하다가 그만두었다고도 하는 주인 노파의 딸이다. 전제가 좀 장황한 듯하지만 그 집의 짜임짜임도 설명 안 할 수 없다. 고항하고 대문간이 있는 채는
따로 떨어졌는데 이 한 채를 떼어보면 그 집은 할 일 없는 고물의 정자 모양으로 생기었다. 건너방 다음에 사간 대청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이 있는데 머리방과 합해서 삼간이 되는 안방이 앞으로 쑥 내민 곳에 부엌이 딸려서 몸체는 기역자로 꺾였다. 뒷곁을 돌아보지 않는 이는 그 집이 통이 그뿐인 줄 알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 안방. 안방이라는 이보담 머리방 뒤를 옆으로 대어서 또 이간 마루가 있고 그 마루가 끝난 곳에 나란히 방 둘이 있다. 이 뒤채와 통례를 하자면 부엌 뒷문과 머리방 옆을 뚫은 쌍바라지가 있을 뿐이다. 일 일어난 인물엔 건너방의 학생들이 기숙을 하고 안방은 물론 주인 노파가 있고 딸은 머리방에 거처하고 뒤채의 첫째 방에는 문제의 순사가 들었고 둘째 방에는 27, 8세 됨직한 청년 신사 그 집에선 김주사라고 부르는 이가 들어 있었다. 이 김주사는 귀공자답게 회사한 얼굴의 임자인데 오정 때 가까이 일어나 면도질이나 하고 하이칼라 머리를 반지레하게 짚거나 바르기에 해를 지우는 걸 보면 하는 노릇은 없는 듯하건만 양복을 벌벌이 걸어두고 사흘도리로 갈아입으며 돈도 풍성풍성하게 쓰는 걸 보면 아마 시골 부자의 자제인 듯하다. 일 일어나기 전날 밤 새벽 2시 뒤채의 첫째 방에선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난다. 둘째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김지사의 셔츠만 입은 도깨비 같은 모양이 나타나더니 옆방의 숨소리에 주의를 하며 발끝으로 가만가만히 걸어서 열려있는 머리빵 쌍바라지 안으로 사라진다. 전등불이 환한 머리빵 분홍 모기장에 주인의 딸이 잠이 들었다. 모시 겹이불이 꾸김꾸김해져서 발치에 밀린 것은 잠결에 차 던졌음이리라. 정강이까지 올라간 지짐이 속꽃, 팔뚝까지 올라간 지짐이 적삼, 그것도 도었던지 하부시 단추를 빼어 보얀 젖가슴을 아른아른이 드러내었다. 모기장의 분홍색 반영으로 말미암아 봄날의 꿈빛 같은 발그레한 그림자가 슬쩍 한끗 가는 이 자극을 덮어서 그곳의 전경을 한층 더 농염하게 하고 고혹되게 하고 풍정 있게 하고 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종용하게 또는 황급하게 쌍바라지를 닫고 난 사내는 계집에 자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제가 얼마나 복된 사람임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듯이 싱그레 웃다가 모기장을 들추고 들어온다. 사내의 입술이 계집의 입술에 닿았을 때 자단이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뜬다. 김주사인 줄 알아보자 계집은 안심된 듯이 떴던 눈을 다시 스르르 감을락 말락하고 방글에 웃으며 나는 누구라고 하였다. 왜? 순산 줄 알았던? 그래요. 난 그 원수의 놈이 또 왔는가 했지. 계집은 이런 말을 하고 제 어미를 닮아 유달리 붉은 입술을 둥글게 벌려 하품을 한 번 하더니 포동포동하게 살찐 손으로 얼굴을 몇 번 비비고 지나치게 순 많은 눈썹을 몇 번 찡긋찡긋하자 쾌히 잠을 깬다. 쌍꺼풀진 눈알엔 조금 붉은 끼가 도는 듯하다. 여는 말끝을 이어 간드러지게 그런데 왜 인제 오셨어? 밤이 꽤 늦었지? 벌써 올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빌어먹을 놈이 세상에 자야지. 인제나 자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면 거년 빠는 소리가 났다가 한숨 쉬는 소리가 났다가 부스럭부스럭 몸 비비대는 소리가 났다가 너한테 몹시도 반했나 보더라. 속 없는 사내 하고 여는 코웃음을 웃는다. 놈도 웃으며
아이, 그런데 저녁에 논팽이가 너들 뭐해라고 그렇게 저절대던? 살다가 별꼴을 다 봐. 어느 선술집 신세를 졌는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남의 방에 탁 들어오더니만 누가 청이나 한 듯이 제 신세 타령을 늘어놓는 거야. 에이? 나이 30에 아직 장가도 못 들었다는 둥, 집에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홀어머니 뿐이라는 둥. 또 그 꼴이 지 칭찬이 장관이지. 경관 노릇 3년에 남 못한 일 한 번 한 법 없이도 근무라든가 뭐라든가를 착실히 했다나? 그래서 웃사람에게 잘 보여서 4월이면 경부가 되겠고, 경부가 되면 한 달에 80원 벌이는 된다든가 만다든가. 이러고 한참을 썩뚝kok뚝 하더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기로 남의 손을 덥석 쥐며 같이 살자고 하겠지. 참, 그래서 아주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내가 무슨 노릇을 한들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나? 경부가 되거든 고향 인천으로나 정근을 시켜달라고 해서 둘이 재밌게 살자꾸나. 어머니 한 분 계신데야 60이 넘은 노인이시고 단둘이 살림이라 편할 대로 편히 해주마고 꿀을 담아 붓는 소리로 수단껏 꿰이는 거야. 아, 그래. 너는 무해라고 대답을 했니? 차차 생각해 보아야 알겠다고 했지. 이 생각해 보다기 딱 거절을 해버리지 않고 아이고 그런 쑥떡이라도 그래도 순사나으리 행투가 있다오. 아이, 공인이 비위를 거슬렸다가 마음에 꼭 끼면 어쩌게. 애끼 요악한 년 같으니 하고 놈은 불시에 연을 깨닫는다. 변통 없이 제거심을 누구에게 자랑이나 하듯이 그들의 입술은 몇 번 붙었다 떨어졌다 하였다. 그런데 논팽이가 우리 둘이 이러는 줄 알면 여북 속이 상할까? 그 천치가 한 달을 같이 있어도 눈치를 못 알아채겠지. 아, 이제 그만 놔요. 남 더워 죽겠구만. 어우, 이 땀 봐. 여는 벌떡 일어앉아 활활 부채질을 하다가 아, 아우 더워 죽겠네. 저 쌍바라지를 열까? 열었다가 그놈이 엿보면 어쩌게. 차는데 어떨라고. 그래도 깰는지 아나? 그럼 어째? 어쩔까? 문을 열고 네 치마로 가릴까? 에이, 이런 바보. 치마로 가리면 바람이 어디로 들어오게? 발 같은 것을 쳤으면 좋겠군. 어디 발이 있어야지. 불쌍한 우리 주인공은 이런 사연을 꿈에도 몰랐다. 그 이튿날, 그날이야말로 무서운 운명의 검은 손이 저의 덜미를 짚을 줄은 모르고 생각해보마. 한 계집의 말을 반승낙으로나 생각한 그는 복된 희망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근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날인 즉 스무하루 월급날 밥값을 치르고 남은 돈으로 장내 아내에게 무슨 선사를 할까 하는 것이 큰 궁리였다. 큰 반지를 사다 줄까? 옷감을 끊어다 줄까? 양산을 사다 줄까? 이런 생각에 그는 때때로 정신을 잃고 멀거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금반지와 옷감엔 돈이 조금 모자라고 양산은 있는 모양. 차라리 저녁에 대불고 나와서 야시로 산보너 하다가 탑동 공원 안에 있는 청목당 지점에 들어가서 어대 종용한 방을 치우고 공건히 작건히 웃고 즐기다가 반승낙을 완승낙으로 바꾸는 게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저녁을 먹고 사복을 갈아입은 그는 작정한 대로 실행하려 하였다. 몹시 덥고 하니 야시에나 나가 바람이나 쏘이고 들어올까요? 라고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하며 무심한 듯이 말을 붙여보았다. 의외의 저편이 선선히 승낙하였다. 그래 볼까요? 그런데 청이 하나 있는걸요. 무슨 청이십니까?
딴청이 아니라 발 하나만 사주어요. 저편은 이편이 깜짝 놀랄 만치 뒷방에까지 들릴 큰 소리로 불쑥 이런 말을 하였다. 그래도 눈치 없는 이편은 그런 무관한 청을 받는 것만 어떻게 기쁜지 몰랐다. 완승락을 받을 전조와도 같았다. 이편의 입이 저절로 벌어지느라고 저편의 얼굴을 떨며 지나가는 비소의 경련을 알아볼 길이 없었다. 사드리고 말고. 여는 다정한 듯이 놈의 곁으로 바싹 다가들어 눈으로 제 방의 쌍바라지를 가리키며 귀에 대고 속살거렸다. 나으리 혼자만 계시면 뒷문을 그대로 열어놓은들 어떠려마는. 딴 손님이 계시니까 어디 만만해요. 닫자니 덥고. 그렇지 그래. 사랑에 취한 이는 지당하온 말씀이라는 듯이 고개를 수없이 끄덕거렸다. 사랑하는 이를 대불고 나선 이에겐 와락와락 찌는 듯한 공기도 시원하였다. 짝달만한 키가 급작스럽게 커지고 까무잡잡한 얼굴이 휘어지며 얼근 구멍조차 막히는 듯하였다. 통이 못생긴 저는 간 곳이 없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헌출한 사내가 그의 속에 깃들이고 말았다. 앙바틈하고 짤막한 다리를 길고 곱기나 듯이 흥청흥청 내어 던질째 종로가 비잡게 갔다 왔다 하는 어느 사람보담도 제가 복 많고 잘난 듯 싶었다. 둥글게 뭉친 어깨를 바짝 뒤로 젖혀서 닭의 무리에 섞인 봉이나 무엇같이 도구한 태가락을 빼었다. 그리 크지 않은 얼굴을 어마어마하게 찌푸렸는데 그 표정은 마치 너희는 몰라도 나는 경관님이시다. 내게 손가락 하나라도 되었단 바라. 내 사랑의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을 알려줄 테니까 하는 듯 하였다. 야시에 버려있던 모든 것이 그의 흥미를 끌었다. 철물전 앞에도 걸음을 멈추었다. 허접 쓰레기 파는 데에서 책을 뒤적뒤적 하기도 하고 과일전에서 과일을 들었다 놓기도 하였다. 경매하는 데서 얼음얼음도 하고 구경꾼을 둘러 세우고 약을 파는 광고장의 연설에도 귀를 기울였다. 장내 아내와 어깨를 겨누고 거니는 시간을 한시라도 오래 끌고 싶었습니다. 예정한 계획대로 한시 바삐 아늑한 요리집에 들어갈 생각이야 간절하였으되 그것은 너무도 행복된 일이어서 얼른 실행하기가 아까운 듯하였다. 마음이 조마조마도 하였다. 확실무이하게 제 앞에 놓인 행복이니 꼭 부여잡을 시간을 잠깐 느린 듯 어떠하리. 그래가지고 얼마 아니 되어 끔찍한 행복이 닥쳐온다는 짜릿짜릿한 예감을 맛본들 어떠하리. 이럴 즈음에 연애 목적한 바 발전이 거기 있었다. 여기 발전이 있군요. 하고 여는 아까 띈 비소를 또 한 번 띄우며 전 앞으로 들어선다. 놈은 지금 발 살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홀린이의 청인이 사주기는 사줄지라도 요리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살 작정이었다. 그러나 연이 들어서는 받자에야 저도 들어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 저런 것 허청으로 고르는 체하다 그 중에 하나를 집어들고 값을 물어보았다. 사모만 내십시오. 50천만 주지. 하고 놈은 연을 향해 웃어 보이었다. 그건 말이 됩니까? 아니십시오. 하고 발장수는 기막힌 듯이 한번 웃고는 먼 산을 본다. 그 태도가 조금 비위에 거슬렀으되 어처구니 없이 금을 깎은 것을 생각하고 웃고 일어설 수 있었다. 그 전을 한두어 걸음 떠나가자 그 장수를 한번 보기 좋게 닦아 세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됐다. 계집 앞에서 제 위엄과 세력을 보일 꼭 좋은 기회를 잃은 것이 온통하였다. 남과 시비 한마디도 똑똑히 못하는 반편으로나 알지 않을까 하매 몹시도 높던 제가 문득
납작해진 듯해서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어찌하든지 이 분풀이를 하리란 생각이 그의 마음속 어디인지 움직이고 있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둘째 번 발전이 거기 있었다. 한 40이 됨직한 성미 걸걸하게 생긴 그 주인은 무슨 화증나는 일이 있는지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속상하는 듯이 곰방대에 담배를 떨고 넣고 한다. 연놈은 또 발을 이것저것 고르다가 아까 모양으로 값을 물었다. 이건 80전이요. 50전에 파오. 주인은 시커먼 눈알맹이를 한번 희번덕하더니 순사의 손에 든 발을 낚아채며 이런 제길 도적놈 뒷전에만 물건을 사보았단 말인가? 이건 80전 내라는 걸 단 50전 받으란다. 하! 귀분을 모신 기사에게는 더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순사는 바르르 몸을 떨다가 빽 소리를 질렀다. 이놈 무엇이 어째고 어째? 장수가 애누리하는 것도 예사고 손님이 깎는 것도 예사지. 앉았던 장수는 벌떡 일어선다. 이놈이라니! 남의 물건을 사면 사고 말면 말았지. 누구더러 이놈 저놈 확 다리 뼈다구를 분질러 넣을 놈 같으니 경관의 얼굴엔 벌컥 피가 올랐다. 왜 이러셔요? 그만둬요. 하며 팔목을 잡아당기는 연의 손을 뿌리칠 겨를도 없이 이 편에서는 저편의 뺨을 갈겼다. 이놈이 날 누군 줄 알고 아! 아이고 이러면 사람 친다. 고함과 함께 저편에 반항하는 손길도 이 편의 뺨에 올라붙었다. 계집 대리인은 눈에서 불이 번쩍 났다. 그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사무쳤다. 생채기를 입은 경관의 자존심, 더구나 똥칠한 계집에 대한 체면이 그로 하여금 물인지 불인지 모르게 하고 말았다. 입안에 버글하고 거품이 돌자 퉁겨나온 눈망울에 쌍심지를 켜며 두 주먹과 두 다리가 허산바산 장수의 몸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였다. 장수도 턱없이 맞고만 있을 리 없었다. 이놈, 내 명색이 뭐냐는 푸념을 섞어가며 그 편의 팔과 다리도 놀지 않았다. 한동안 에쿠에쿠 하는 소리가 그곳의 공기를 무섭게 뒤흔들고 있었다. 이윽고 발장수가 악 하고 애마디 소리를 치자마자 팍 그 자리에 꼬꾸러진다. 순사의 곧은 발길이 그의 거기를 들어가 질렀습니다. 그때에 위지삼잡 외어싼 구경꾼을 해치고 정복 순사가 들어왔다. 그는 걷고 발장수는 엇들리어 경찰서로 갔다. 그날 밤이 채 새지 않아 발장수는 구류관에서 죽고 말았다. 그가 수감되던 날 저녁, 김지서와 주인의 딸은 애저녁부터 한시름 잊은 듯이 부채를 맞붙이며 머리방에 누워있다. 내 말이 어때요? 그런 쑥떡이라도 다 제 행토가 있지 않아요? 제 행토가 있으면 쓸데있나? 떼어가는데. 어쩌면 사람을 차 죽일꼬. 무서워. 아주 표독한 놈이야. 사람을 어디 칠 데가 없어서 하필 거기를 찬담? 떼어가기 전 연 이틀은 꼭 제 방에 처박혀서 끙끙 앓기만 하더니 오늘 아침결엔 샛노란 얼굴로 또 내 방에 스르르 들어오겠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또 장관이야. 이번 일은 꼭 내 잘못이니 같이 나갔다고 행여 미안하게 생각지 말라나 어쩔라나? 그럼 지 잘못이지 네 잘못인고? 미안하긴 왜 시럽의 아들놈. 에이? 그리고 또 이것 좀 봐요. 지 지은 죄는 모르는지 잘하면 한 6개월 살 터이고 오래 살았자 1년만 살면 나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겠냐 하겠지? 참, 사람 우스워 죽지? 쓸개 빠진 놈. 그래,
기다려보죠 하였지. 기다려보죠가 묘한걸. 이런 수작을 주고받는데 그 방의 쌍바라지는 발 없이도 인제 무방하다는 듯이 열려 제껴 있었다. 지금까지 현진건의 발이었습니다.